만약에 배우자의 바람 현장을 잡겠다고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주거 침입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까지 해서 진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현장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형사 피의자가 된 겁니다. 가해자가 된 거죠. 이게 비단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혼 사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혼 과정에서 내가 감정이 격해지면 사람들이 정말 상상 못할 행동들을 갑자기 하거든요. 근데 그중 상당수가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저지르기 쉬운 형사범죄들, 그리고 불륜이 스토킹과 성범죄로 이어지는 무서운 현실까지 한 번에 짚어드리겠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결실의 대표 변호사 이한나입니다.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혼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문제가 더 심각하게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증거 확보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주거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결합된 케이스예요. 실제로 제가 다뤘던 사건 중에서도 있었는데 배우자 외도가 의심이 돼서 배우자 사업장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창문까지 뜯고 막 들어가서 녹음기 설치하고 건물 CCTV 당연히 침입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이렇게 되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 녹음기까지 설치를 한 거니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까지 더해지는데 본인은 내 배우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내가 증거를 찾기 위한 거 아니냐, 이건 정당행위다, 난 무죄다 라고 항변하시지만 사실 법적으로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찾겠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주거 침입과 불법 녹음이라는 수단 자체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녹취록에 대해서도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핵심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하는 거는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자랑 직접 대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 그러니까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서 녹음기 설치를 해놓고 그 자리에 없는 거, 이건 불법이에요.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거든요. 위반하면 벌금형도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상당히 무거운 문제거든요.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부부간 어떤 촬영물이거든요. 부부관계를 사진이나 이제 영상으로 촬영한 게 이혼 과정에서도 또 문제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또 서로 동의가 있었을 수 있고 원래 그렇게 하던 게 이제 좀 자연스러웠을 수 있는데 이혼 과정에서 한쪽이 나는 동의한 적 없다, 혹은 촬영 사실 자체를 당시에 몰랐다 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이거는 성범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인관계에서도 정말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이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너무 격해져가지고 고소하고 뭐 소송하면 온라인에 올릴 거야, 사람들한테 보낼 거야, 협박하는 거는 진짜 엄청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문제가 진짜 커지거든요. 이제 불륜이 형사범죄까지 또 이어지는 경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 부분이 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패턴 중 하나인데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이해하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불륜 관계에 빠진 사람들은 상대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기보다는 그 관계가 주는 스릴과 도파민에 중독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밀스러운 관계, 일상에서 벗어난 설렘, 배우자를 속이고 설레는 자극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관계가 언젠간 끝이 나야 되는데 정리할 때가 제일 문제거든요. 정상적인 연애도 이별이 힘든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 이별은 그 충격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시다가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나 이혼은 안 하고 싶어, 근데 이제 또 연애는 따로 하시다가 그 관계가 들통나서 헤어지게 됐을 때, 이때 불륜 상대방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요하게 연락 오고 찾아오고 결국 스토킹 위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에는 성범죄 고소가 들어오기도 해요. 난 분명히 합의하에 좋아서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관계가 틀어지고 이거 뭐 강간이다,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인정을 하면 이혼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되니까 이혼 사유가 되고, 내가 부인을 하고 그러기에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속 위험이 있고, 내가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내한테 죄를 전부 인정할 테니까 합의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이게 원나잇 이후에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정말 빈번하게 보는데 요즘에는 관련 정보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제가 거듭 의뢰인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지만 일단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복잡해지는 걸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미 상황이 벌어진 이유라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아주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도 첫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피해자와 어떻게 말이 다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이혼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형사범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범죄, 주거침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여기에 흔하게 해당합니다. 둘째, 부부간 촬영물 관련된 범죄, 불법 촬영, 유포, 그로 인한 협박 등이에요. 이거는 정말 수위가 셉니다. 셋째, 불륜관계에서 파생되는 범죄, 스토킹, 또 성범죄 고소가 대표적입니다. 이제는 스토킹은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된다면 이혼소송과 형사재판을 내가 동시에 치러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릴게요.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니까요. 그런데 내가 감정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순간 나중에 법적으로는 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손목 잘못 잡았다고 폭행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이게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잡으려고 혼자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게 결국 본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저지르기 쉬운 형사범죄들, 그리고 불륜이 스토킹과 성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이혼과 형사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구 법무법인 결실 이한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